아이에게 절대로 수술을 권하지 말아달라라고 강하게 부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이럴 경우에 참 곤란하죠.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정확한 수술에 대한 방법, 그리고 수술 이후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부모님과 타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더 뷰티풀리스트 소피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엄마가 딸에게 권하는 성형, 추천할 수 있는 성형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우리 첫인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눈이죠. 눈 수술은 요즘 뭐 크게 수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얼굴의 중앙 부위에서 얼굴의 입체적인 부분을 좌우하는 코 수술, 이 두 가지를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선 우리가 수술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병원의 선택이죠. 요즘 너무나 많은 병원들이 있고, 그리고 홍보나 마케팅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선별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그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SNS라든지 해보신 분들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대형 병원 한 2군데, 개인적으로 눈, 코만 수술하는 병원 한 3군데 정도에서 한 5군데 정도 병원을 다니면서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상담을 가게 되면 상담 실장을 먼저 만나게 되는데,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적인 진단을 받지는 못하고요. 대략적인 수술의 과정,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전문의를 연결하는 것까지 상담 실장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원장님하고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정확하게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스타일인지, 원하는 배우의 사진이 있다든지 모델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눈의 형태가 과연 지금 내가 가진 조건에서 가능한지를 전문의하고 충분하게 상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문의가 보고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다, 아니면 이 수술 방법은 그렇게 크게 권유를 해드리고 싶지 않다 라는 의견들을 듣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눈 피부가 얇고 손으로 이렇게,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쌍태, 쌍액 이렇게 해서 쌍꺼풀 테이프하고 쌍꺼풀 액으로 이렇게 쌍꺼풀 만들어서 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 때 한 5초 정도 쌍꺼풀 라인이 풀리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 메몰이 아주 잘 되는 눈이에요. 금방 풀려버리면 피부가 좀 두껍거나 또 지방이 많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메몰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썩 좋은 결과를 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지방 제거도 좀 하고 피부 절개를 좀 한다든지 해서 절개의 수술 방법을 더 권유를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메몰을 하거나 아니면은 절개를 하거나 할 때 가장 합리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 선일까? 대개 메몰은 요즘에 좀 비용이 많이 저렴해져서 대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선 정도면 합리적인 비용이고요. 절개인 경우는 간혹 눈 뜨는 힘이 떨어져서 그 눈매 교정 수술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 플러스적인 부분이 더 들어간다고 했을 때 최하 100만 원 선에서 200만 원 정도면은 괜찮은 비용으로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코는 아주 낮아서 입체감도 떨어지고, 안경을 써야 하는데 안경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속 내려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공부하는데도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용적인 부분, 그리고 코가 심하게 휘어져 있거나 해서 안에 기능적으로 뭐 호흡을 하는데 좀 곤란한다든지, 그리고 집중력을 방해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코 수술은 상담을 갔을 때 사진 비포 애프터 시뮬레이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통해서 수술 이후에 낮은 코가 올라갔을 때, 휜 코가 바로 잡혔을 때 내 얼굴, 내 인상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맞는지를 눈으로 먼저 확인을 좀 하고, 그리고 수술을 결정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병원에 이비인후과 원장님이 계신지, 뭐 기능적인 수술을 해야 될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원장님이 같이 계실 경우에 기능적인 부분과 미용적인 부분을 함께 치료를 받으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코 수술은 아주 낮은 콧대인 경우에 기본적인 수술로는 최하 150만 원 정도에서 200만 원 선,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250만 원에서 한 350만 원 선 정도면 합리적인 비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술을 얼마나 안전하게 그리고 수술 이후에 내 외모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지금 제가 권유해드렸던 눈이나 코 수술은 사실은 조금의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도 눈인 경우는 라인이 풀려버린다든지 혹은 비대칭이 조금 생기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도 매몰인 경우는 대개의 경우 풀어서 다시 라인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코 수술인 경우도 콧대가 조금 보형물이 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술 이후에 어느 시점에 교정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후처치에 관련된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병원인지를 체크를 하시고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그 엄마가 딸에게 권할 수 있는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다음 회차에서는 여러분들께 수술 이후의 관리 방법, 화장은 언제 하면 좋은지, 실밥은 언제 푸는지, 붓기나 멍은 언제 가라앉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보를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아름답기를 소피가 응원합니다.